안녕하십니까. 일사천리를 사랑하시는 임직원 여러분, 영업사원 신세훈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렇게 독서 토론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설레이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짠!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예, 돈입니다.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요 돈인데요. 직장인들이라면 뭐 재테크든지 뭐 부동산 주식이라든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지식과 통찰력을 전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읽어보니까 좀 좋은 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뭐 예스24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더 흥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자가 김승호라는 사람인데, 딱 넘겨보면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도 이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예, 김승호라고 해서, 예, 요분입니다. 사진의 요분. 그래서 1964년생이시고, 뭐 밑에 이제 이분이 쓰신 책도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에 또 이 책에 대해서 강연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예, 이렇게 강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회수도 상당히, 예,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라고 알게 됐고, 되게 존경할 만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 이렇게 프롤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바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써놓은 그런 책이고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돈은 인격체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왜 처음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인격체로 대하면서,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고,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할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기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나는 돈을 인격체라 부른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은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 이후에도 왜 그렇게 돈을 인격체로 생각했는지 써놨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 나도 그렇게 돈을 좀 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네, 여기 제목 보시면 아시겠죠.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너 또 실패했어, 또 투자 실패했어, 그다음에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 원인을 써놨어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네, 요것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투자 격언이잖아요.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분이 설명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그 바구니 전체를 한 선반에 올려놓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예를 보면, 부동산 투자를 주식 투자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만약 그가 부동산에만 투자하면서 아파트, 땅, 사무실, 상업용 임대 건물에 각각 전 재산을 투자해 놓았다면 이건 분산 투자를 할 수 없다. 선반이 무너지면 아파트도 땅도 사무실도 임대 건물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써놓고, 이제 종목을 좀 많이 다른 걸로 분산해라 라고,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이라고 해서, 뒤에 보시면, 네, 제가 여기가 표시를 해놨는데, 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한번 자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저도 보니까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려운 것도 많아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경제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 이런 것에 나는 투자 안 한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전쟁에 관련된 회사나 총기, 무기, 담배, 술, 마리화나 마약 같은 분야에는 자신은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좀 많이 공감이 됐고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위에 항상 의심을 품어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 전문가들 말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하고 자신이 판단해서 투자를 하라 라고 했고요. 투자도 공부고 경험이다. 부자가 되고 자본을 모으는 기술은 공부와 경험에서 나온다.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에서 8가지.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쫓아가지 않는다.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으로부터 도망간다.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이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는데,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써놓으셨는데, 뭐 자식한테 증권 계좌를 하나 만들어주고 용돈을 줄 때도 뭐 용돈의 70%는 우량주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30%는 자식에게 공부를 하게 해서 자식이 직접 투자하게 해라 라고 써놓으셨고, 좀 인상 깊었던 게,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오히려 도전을 포기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결국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전문직에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주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 젊은이가 마음먹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감히 짐작도 못한다. 부모의 포기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라,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되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써놨는데 1975년 6월 12일 날 삼성전자가 56원이었대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가 2,4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금 192억 9,730만 원으로 불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챕터가 있고 그 챕터에 맞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굉장히 좀 의미 있었고 많은 도움이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경제학과다 보니까 이런 돈, 경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시는 책이어서 우리 일사천리 직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선정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뭐 코로나로 인해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일사천리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일사천리 직원들도 돈 많이 벌고 더 승승장구하시라고 이 책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번 1년도 좀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사는 돈 많이 버는 일사천리 직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